오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세련 연구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건설 담당하는 김세련입니다. 네, 일단 이사 부동산 대책이 있고 나서요. 이제 수도권 중심 공급을 이제 확대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이 그렇게 시장에 어떤 뭐랄까 환영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좀 실망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나요? 네, 일단 그 공급 대책 이름이 제 기억으로 3080 공급 대책입니다. 근데 이 3080의 의미가 전국으로는 80만 호, 이제 서울 수도권에 30만 호 해서 이제 3080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데 숫자는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연간 장기 평균으로 1년에 분양이 한 30만 호 정도 있기 때문에 가장 이제 역사적으로 많았던 때가 2015, 16년 박근혜 정부 때 한 50만 호 정도 공급이 됐었습니다. 전국으로. 네. 그렇다 보니까 숫자는 이제 되게 공격적이어서 시장에서 좀 기대를 많이 했던 부분이 물론 있는데 다소 이제 정책 발표 날에 대형 건설주 주가가 좀 빠졌는데요. 그게 사실 시장의 어떤 스탠스를 좀 반영한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 민간이 주도하는 어떤 그런 공급이 아니라 이번 발표는 대부분 공공주도로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시장 실망이 있었던 상황은 맞다. 근데 대신에 정부의 이 공급 의지를 확인할 수는 있었다 정도로 요약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이 주택 이게 발표를 하더라도 이게 실제로 우리가 사서 거주하는 네. 그 기간까지는 한 5, 6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사서 거주, 그러니까 입주하는 네. 하기까지. 그냥 민간의 경우는 사실 그냥 분양하시면 한 2년 정도, 2에서 2.5년 정도 공사기간 후에 입주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인데 이제 공공이 주도를 하게 되면 토지 매입이나 뭐 이런 게 같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시차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네. 그런 심리를 가진 분들한테는 네. 이게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 회의론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시장에서는 또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기는 하고, 냉정하게는 그 3080이라는 물량이 과연 다 진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정책을 코멘트를 좀 조심스럽게 드리는 편이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최근 건설주가 조금 그런 거를 반영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주가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인가요? 사실 엄청 상승을 했다가 네. 최근에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 건설주에 대해서도 이제 상당히 좀 괜찮은 걸로 좀 네네. 하우스들에서도 뷰를 내놨었잖아요. 네네네네. 지금 그러면 이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그 뷰는 여전히 유효한 건가요? 네, 유효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실 대형 건설주가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게 저희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에 작년 2020년 한 11월 정도부터 조금씩 이제 리레이팅이 있었는데, 이제 이유는 지금 대형 건설주가 주가가 눌려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대형 건설사의 주요 먹거리인 민간 재건축 규제가 너무 이제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성장성이 좀 둔화된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디스카운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정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언제나 역사적으로 이 대통령에 따라서 한 5년 단위로 부동산 정책이 좀 약간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레임덕 시기가 오면은 언제나 너무 타이트한 규제는 좀 의뢰 좀 풀어줬었고, 네. 너무 또 풀어준 건 좋았었던 그런 게 반복됐던 역사가 있다 보니까 조금 작년 말부터는 건설주의 어떤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바이든 당선 이후로 이 약간 이머징 시클리컬의 경기 회복에 대해서 베팅하는 외국인 자금들이 좀 외국인의 건설에 들어오면서 주가는 꾸준히 좀 계속 괜찮았던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약간 가속화를 한 게 이제 저희 국토부 장관이 또 바뀌면서 그냥 시장에 공급이라는 키워드를 던져준 거가 지금 건설주의 어떤 주가 리레이팅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정부 규제랑 무관하게 건설사들 지금 신규 분양을 너무 잘 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분양을 정말 많이 했는데 올해도 이제 연말에 회사 실적 발표하면서 가이던스 주신 걸 보니까 2021년에도 훨씬 더 분양이 증가하는 거로 다들 목표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신규 주택 시장은 정부가 조금 공급 규제 같은 게 있었긴 했지만 너무너무 호황이었다. 그래서 건설주를 조금 다시 볼 때가 된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계속 수요에 대한 것들이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유지된다는 이야기로 이제 이해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번에 그 발간한 보고서 제목이 보니까 공급전야, 2021 공급전야인데요. 네. 전야라고 하면은 이제 뭔가 어떤 큰 일이 벌어지기 직전에 직전, 네.
그런 건데 이건 네. 어떤 의미로 받아야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공급이 분양도 공급이고요. 입주도 공급인데 저희 경제학적으로는 분양은 그냥 공급의 시그널이라고 보셔야 되고 실제 공급은 입주가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입주한 아파트들이 있어야지 어쨌든 집이 생기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거니까 입주 공급을 저는 공급이라 이해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2020년 그다음에 2021년에 건설사들이 이제 공격적인 분양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수요도 아까 질문 주셨지만 사람들이 요새 이제 새 집을 원하는 사람 플러스 그냥 집에 대한 어떤 구매 심리가 너무 많이 자극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꺾이지 않는 수요 때문에 이제 분양이 당분간 호황일 텐데 어쨌든 이 분양받은 아파트 공사를 하게 되면 뭐 한 2에서 2.5년 시간이 걸린다고 볼 때 지금 현재는 입주 데이터가 자꾸 마이너스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턴어라운드 되는 입주 공급이 올라오는 시기가 머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이 공급전야라는 제목도 그걸 이제 임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좀 제목을 선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실제로 현실화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시장 수요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는 뭐 건설이나 건자재 모두가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건설의 경우는 당연히 이제 분양하고 나서 이제 입주까지 공사를 하면서 이제 진행 기준으로 매출이 발생하다 보니까 대형 건설사들은 사실 2021년에 실적 전망이 엄청 좋습니다. 주택 부분의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사실 사업부 중에서 마진이 제일 좋은 분야가 또 주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익 개선이 사실 올해를 필두로 내년 내후년까지도 지속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대형 건설주는 무조건 좋고요. 그리고 이제 건자재도 당연히 이제 착공에 따라서 투입이 되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공급전야라는 자료에서 이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그럼 결국은 이 입주라는 공급이 생기기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겠고요. 그러면은 단기로 보면은 또 한 2년 정도는 이제 입주 공급이라는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의 이 구축 아파트 매매라는 게 사실 2020년에 너무 좋았는데 21년에도 쉽게 꺾이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에서 사실 입주 관련된 인테리어 종목을 좀 추천을 드리고자 이 자료를 작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코로나 사태 이후로 네. 집에만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쵸. 호황을 입었던 업종 중에 하나가 인테리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사실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제가 찾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글로벌로도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홈코노미, 뭐 홈테리어 이런 거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엄청 좋았고요. 특히 이제 미국 기준으로 많이들 이제 미국 주식 중에서 빵 얘기하시잖아요. 네. 근데 코로나 때 깨지고 이제 저점 대비해서 회복한 종목 중에서 보면은 홈디포라는 종목이 거의 넷플릭스보다도 그 당시엔 좋은 수익률을 보여줬던 상황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미국도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얼반에서 서브 얼반으로 이사가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원래는 그냥 렌트하우스 살던 사람들이 내 집을 외곽에 마련을 하고 재택근무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집 관련된 어떤 소모품들을 이제 구매를 하면서 홈디포 주가가 좋았는데 일본도 마찬가지의 형태였고 우리나라는 집 꾸미기에 대한 관심은 사실 제가 볼 때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제가 체감으로 한 최근 5년으로 보면은 좀 젊은 사람들이 집 꾸미기에 대한 어떤 의욕이 높아진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플러스 이제 코로나까지 가속화되면서 이 홈데코라는 분야에 대한 어떤 시장의 증폭도 있었고 거기다 더해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여러 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오다 보니까 이 실수요자분들의 구매 심리가 주택 구매 심리가 많이 자극이 돼서 요새 보시면은 아파트 매매 거래뿐만 아니라 제가 원래 빌라나 오피스텔이나 단독주택 이런 거는 매매거래 데이터를 그렇게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간만에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했더니 이런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가 아닌 주거 자산까지도 매매 거래가 다 움직이다 보니까 주택을 리폼하는 저희 소위 우리나라는 이걸 리모델링이라고 부르시죠. 네. 그래서 리모델링 수요까지도 증가하게 되면서 작년에 이제 유관 종목들 대표적으로 뭐 한샘 이런 종목들이 수혜를 좀 받았던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추세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새 집이 지어지기는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 공급 전야까지는 계속 실적이 좋을 수가 있겠다. 그런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체감을 할 수 있었던 게 사실 저희 스튜디오가 이 아파트를 개조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 최근 한 2달 동안에 여기 공사한다고 시끄러우셨죠? 네, 공사한다고 그 도장 받으러 사인 받으러 네네. 오는 데가 한 5군데가 되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하나도 근데 또 만만치 않던데 그 비용도. 비용도 요즘 제가 알기로는 저도 뭐 인테리어를 뭐 최근에 제가 직접 해본 거는 아니지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냥 기본으로 하시면 평당 120에서 150. 근데 아파트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 거의 뭐 4천만 원 넘는 돈을 그렇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라 적은 돈은 아닌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구축 아파트 매매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서울 지역으로만 놓고 보면 나이 든 아파트가 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니즈가 좀 작용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요새는 이게 꼭 이사를 가지 않으시더라도 주방이랑 욕실 정도는 그냥 부분 인테리어를 원하시는 분들도 워낙 많아서 제가 안 그래도 오전에 이제 한샘하고 통화를 좀 하고 왔는데 지금 한샘의 그 전체 이 리모델링 매출 비중에서 이 토탈 리모델링 말고 이 부분 수리에 해당하는 리모델링 비중이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 꾸미기에 대한 니즈가 쉽게 꺾이는 그런 부분은 아닐 것 같다. 네. 네. 뭐 저 아는 분들도 보니까 홈바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싶어 하고 주방 쪽에 특히. 그쵸. 네. 요새 그게 되게 유행이시더라고요. 네. 참 그러네요. 이 흐름이라는 게 네, 다 네. 사람 생각은 다 비슷한가 봐요. 네네. 그리고 요새 또 막 아시겠지만 어플에 보시면 뭐 집 꾸미기 관련된 맞아요. 그런 플랫폼 어플도 정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약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인테리어 업체들 가운데서 뭐 탑픽으로 뽑으시는 게 어디예요? 당연히 이제 한샘 말씀드리고 있고요. 한샘은 거스를 수 없는 이제 저희 인테리어 하면 대장주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 그렇죠. 같은데 한샘이 사실 제가 체감하기로는 회사의 전략이 정말 명민하고 빠르게 바뀌는 그런 회사이고요. 그 한샘 예전에 투자를 해보신 분들이면 아마 아실 텐데 2015, 16년 그때 이제 한샘의 주가가 거의 막 멀티플이 PER로 60배까지도 엄청나네요. 날라갔었고요. 그때 이제 리바트는 동반해서 현대리바트란 종목도 이제 한샘을 따라가면서 40배까지 슈팅했던 그런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왜 생겼는지를 이제 다시 돌이켜 보면은 그때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잠깐 얘기하는 그 단기 부동산 랠리라고 표현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14, 15, 16년 요때가 박근혜 정권 때 금리 낮춰주고 LTV 열어주고 하면서 수요 규제를 많이 열어줬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많이 사는 니즈가 올라가다 보니까 건설사들도 그동안 막 리먼 겪으면서 공급 못했던 거 다 밀어내고 그랬던 시기가 그때였다. 그래서 정말 많은 아파트가 지어지기도 했고 그렇다 보니까 건자재도 실적이 다 좋았는데 한샘의 경우는 그게 이제 사실은 저희가 생각해 보시면 어떤 종목이라는 게 업황이 하나만 좋다고 해서 멀티플을 60배까지 날려보내지는 않죠. 그래서 그렇죠. 제가 그거를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업황도 좋았는데 업태의 변화도 있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는 인테리어라는 집 꾸미기 시장에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었던 시기라고 설명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생각해보시면 그때 이케아가 한국에 처음으로 진출했던 그런 시기였고 가구라는 이 시장 자체가 원래 되게 영세 사업자가 되게 많은 시장이고 아직도 그렇긴 합니다만 이 가구라는 시장을 한샘이 이 비브랜드 시장이 한 70% 되고 브랜드 시장이 30%인데 이거를 기업화하고 표준화하면서 이제 시장이 크고 있었고 사람들의 어떤 생각도 이케아랑 같이 한샘을 보면서 가구라는 것도 이게 가격이 표준화가 될 수 있고 이 가구를 판매하는 회사도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아마 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슈퍼 리레이팅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업황의 호조와 그리고 업태의 변화가 더해져야 저희가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고밸류에이션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최근에 그래서 이제 한샘을 좀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건 가구 때문이 아니라 아까 얘기하신 그런 수리 수요, 집에 대한 리모델링에 대한 인식도 기업화되고 표준화되려는 어떤 지금 출발에 와 있는 것 같다. 여기서 표준화라는 거는 그런 거죠. 이게 사실 아직도 이제 리모델링 시장이 기업이 아니라 개인분들께서 하시는 게 소상공인들 많으시죠.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게 견적을 받아도 이게 맞는 건지
기준이 없으니까. 네, 이게 비싸게 하는 건지 싸게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 자재가 비싼 건지 아닌 건지 내가 확실히 파악도 안 되고, 보통 견적서 주시는데 거기 막 이렇게 항목들 있잖아요. 내가 이거를 이거랑 비교도 사실 잘 못하겠고, 그리고 인테리어 하신 분들, 종종 이제 리모델링 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분명히 처음에는 이렇게 계약서가 나왔는데 사실 공사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떤 변수가 생기다 보니까 이게 뭐 더해지고 뭐 그런 문제도 있겠고, 그리고 또 공사가 끝나고 나서 AS에 대한 부분도 사실 좀 백업이 안 되고, 내가 인테리어를 맡겼던 사장님이 뭐 회사로 옮겼다 이러면 또 이제 AS가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표준화가 좀 필요한 시장인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 싼 거보다는 표준화되어 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가격이 비싸더라도. 저도 마찬가지인데, 전통시장에서 이제 대파를 사게 되면 이만큼인데 정말 싸지만, 이거를 마켓컬리에서 비싸게 손질 대파를 주문하는 이유는 이 대파의 요만큼의 가격은 계속 영원히 요 정도일 거니까. 그래서 이 표준화라는 게 그래서 좀 트렌드이고 산업을 바꾸는 중요한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샘이 다시금 이 토탈 리모델링 시장에 이 표준화를 꾀하고 있다. 기업 중에서 저희 사실 뭐 상장, 비상장 다 통틀어서 이런 이 토탈 리모델링을 회사 차원에서 하고 있는 곳은 한샘이 유일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업태 변화라는 게 또 한 번 더해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한샘은 밸류가 어느 정도 돼요? 지금도 싼 밸류에이션은 아닙니다. 30배 정도 받고 있고요. 아. 근데 밸류에이션이 지금도 비싼 채로 유지가 되는 거는 이제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토탈 리모델링,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란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일하게 이제 기업형 형태로 가고 있는 시장이고, 그거에 더해져서 최근에 사람들이 온라인으로도 가구를 많이 구매를 하는데, 한샘몰에서 지금 실적이 정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3분기, 4분기가 온라인에서 YOY로 60%가 실적이 신장이 되었고요. 저는 이게 사실 4분기 실적을 보기 전까지는 3분기만 60%고 4분기는 좀 꺾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4분기도 60%가 나오는 걸 보고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가구를 주문하고 홈데코로 주문하는 시장이 쉽게 또 꺾이지는 않겠구나. 그래서 이제 2021년 올해도 최소한 그거의 절반 정도인 30% 정도는 신장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MS로는 거의 독점적인 상황, 그리고 기업화 형태의 유일한 회사, 그렇다 보니까 현재도 약간 이제 다른 종목보다는 좀 비싼 멀티플을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LTV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뭐 주택 관련돼서는 규제들이 좀 꽉꽉 채워져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네. 괜찮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어제도 누가 그런 질문을 하셔서, 박근혜 정부 때는 수요를 열어줬기 때문에 시장이 좋았는데 지금은 어떤 거냐? 왜냐면 규제가 저희 더해지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작년 기준으로 2020년에 제가 깜짝 놀란 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저희 매월 그냥 월에 그냥 전국으로 그냥 한 5만 세대 정도는 거래를 합니다. 아파트를 사고 파는 그 매매 거래가 5만 세대가 장기 평균인데, 엄밀히 말하면 19년 한 10월, 11월부터 이게 막 7만 세대, 8만 세대, 작년 기준으로는 10만 세대가 거래되는 월도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증하는 게 뭐냐면, 이 수요라는 게 이미 너무 자극이 되어버렸다. 정부는 규제를 하고 있지만 이게 약간 보물 터지듯이 터져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뉴스에서 많이 이제 보는 표현이 20, 30대 주택 패닉 바잉, 영끌 매매 이런 표현을 많이 접할 수 있는데, LTV를 막아놓으니까 그걸 이제 부족분을 신용대출로 이제 끌어와서, 혹은 부모님께 뭐 증여를 받아서 그렇게 집을 구매하는 그런 상황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쉽게 말씀드린 대로 꺾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그 여러 가지 그 좋지 않은 그 어떤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하신 뭐 홈 인테리어라든지 건설과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당분간 계속 수요층이 그 괜찮을 수밖에 없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하여튼 여기선 탑픽으로는 한샘을 보시는 거고요. 네네.